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예, 여름 이제 한창 시즌에 접어드네요. 휴가들 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네, 자, 이제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미국의 FOMC 금리 결정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시장에 가장 큰 주목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앞두고 또 다음 주에는 주요 그 IT 빅테크 기업들, 예, 빅테크 기업이라고 그러죠. 뭐 애플이라든가 뭐 아마존, 예, 구글 이런 종목들 실적 발표가 본격화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과 한국의 GDP 2분기 GDP 발표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변곡점이 되겠죠. 자, 밤새 미국 증시를 보면 잘 나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장 초에는 뭐 강박군, 예, 다우지수 올랐었고요. 예, 그 좀 괜찮게 출발한다 싶었는데 장중에 이제 스냅이라고 하는 그 SNS 기업이죠. 실적을 발표했는데 적자로 돌아섰다. 2분기 적자 돌아섰다. 이 어닝 쇼크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일제히 큰 폭으로 좀 빠졌습니다. 특히나 SNS 관련 기업들 있죠. SNS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큰 폭으로 빠지면서 뭐 SNS 기업 하면은 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되겠고요. 이 미국 쪽에서 본다면 뭐 이제 구글, 또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있죠. 예, 한번 볼까요? 페이스북이 스냅은 지금 여기에 우리나라 그래프에 안 올라와서 못 해드리는데 스냅이 이제 어닝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무려 39%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네, 39% 넘게. 그래서 이제 그 스냅은 그 이달 들어서는 80% 폭락이라고 그래요. 올해 들어서 고점 대비. 그리고 지금 관련 그 SNS 대장 기업들이죠. 네, 대장주인 페이스북은 어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알파벳이죠. 구글이죠. 구글은 5.8% 급락을 했고요. 5.8% 급락. 또 이제 메타죠. 메타. 예. 메타.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나왔는데. 네, 얘도 지금 7.59%? 예, 7.59%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급락이 있어서 그 외에 이제 IT 기업들도 일제히 하락을 했죠. 나스닥 지수가 1.87% 큰 폭으로 좀 밀렸습니다. 그러나 주간으로 보면은 뭐 나스닥 3% 넘는 상승을 했어요. 반도체주들도 좀 같이 영향을 받았고요. 실적이 뭐 예상치, 그러니까 하향 조정된 예상치 수준에 근접하면 다들 올랐었단 말이죠. 주가가 이 은행주들이 먼저 실적을 발표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시티그룹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은행주들이 이렇게 큰 폭으로 좀 올랐었는데 그 분위기가 이제 스냅에서 꺾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아졌는데 스냅이 너무나 많은 이제 실망을 안긴 거죠. 적자가 나와버렸고, 그리고 향후 전망도 가이던스도 잡아주지를 못했다. 시장이 불확실해서 못 잡겠다라고까지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충격을 좀 줬고요.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이버가 조금 반등을 하는 듯 했었는데, 또 한 대 때려버리네요. 그죠? 네. 그동안 이제 이렇게 부진했던 우리나라 포탈 기업들, 좀
카카오 같은 경우 뭐 거의 바닥을 매번 찍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테 조금 충격을 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모습이 어제 미국 증시였습니다. 증시였고요. 뭐 테슬라 같은 종목들은 괜찮았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이제 미국의 그 경제 지표도 좀 부진했어요. PMI 그 S&P 글로벌, 예전에는 이제 마켓이라고 그랬는데 PMI가 발표를 했는데, 특히 이제 서비스업 분야, 운송, 여행 뭐 이런 것들이죠. 서비스업 분야. 이 서비스업 PMI가 기준치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47까지 떨어졌어요. 지난달에 이제 52.7에서 크게 빠진 거죠.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는 경기가 아직 그러니까 기준치 아래니까 침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조업 지수도 전월 대비해서 떨어져서 52.3이었는데 26개월 최저치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뭐 공포까지도 뭐 얘기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뭐 이 정도 충격이라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계속 좀 오름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조정 살짝 받은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해야 될 정도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스냅이 미국 증시를 좌우할 만큼 대형주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겠고요. 아직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이제 본격화될 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하죠. 애플이 어떻게 나오느냐, 아마존이 얼마나 실적을 내놓느냐, 메타가 얼마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증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하우징이 좀 있어요? 마이크가 조금, 네, 그래도 들을만은 하시죠? 끊김은 없을 겁니다. 네, 이 시스템을 조금 바꿨는데 그 예전같이 깨끗한 목소리는 아니네요. 조금 울림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들을만 하면은 그냥, 네. 현재까지 S&P 500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나왔는데, 지금 106개 기업이, 500개 기업 중에 106개, 한 5분의 1 정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들 중에 75%가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나쁘지 않다, 상황은.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PMI가 부진하게 나오고, 또, 스냅 쇼크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또 위축이 됐죠. 위축되면서, 보시면, 이 채권금리, 안전자산이죠. 예, 안전자산인 채권금리가 큰 폭으로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국고채 금리가, 여기 지금, 안 나왔나요? 우리나라 국고채나. 10년물 노트. 요게 보십시오. 프로테이지로는 4.8% 떨어져가지고,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2.77까지 떨어졌습니다. 2.77까지. 10년물만 떨어진 게 아니고, 당장 이제 다음 주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금리에 민감한 2년물 같은 경우도 3.8% 떨어져서, 이렇게 3% 아래로 이제 다 떨어졌단 말이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또 다음 주 FOMC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준금리, 울트라 스텝까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1.0%를 한꺼번에 올리는, 빅스텝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자이언트 스텝 정도? 0.75. 근데 빅스텝 정도 나오면 또 어떨까? 어쨌든, 금리 인상 속도는 조금,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렇게 이제 둔화라고 해야 되나요? 우려한 정도는 아닐 것으로 그렇게 보여서, 또 한편으로는 다음 주 FOMC 앞두고 조금은, 불안 심리는 좀, 가라앉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시장이 큰 폭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지수라고 한 빅스 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폭 하락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이제 가격들은 좀 빠졌는데, 이 유가예요, 유가. 유가가 또 하락해서 사흘 연속 지금 빠지고 있죠. 1.7% 하락했는데, 두 달째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달째 하락하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이제 FOMC를 앞두고, 예, 금리 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죠.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의 가장 큰 주범이 이 원자재 가격 아니겠습니까? 유가, 특히 석유 가격인데, 이게 두 달 연속 이렇게 밀리고 상당히 빠지고 있다라는 것, 중요한 시그널이죠, 그죠? 예, 130달러 가느냐, 뭐 이 130달러 찍기까지 했는데 여기를 고점으로 해서 이제 계속 좀 빠지면서 뭐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100달러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론을 다시 한번 피크아웃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꼭 부정적인 것만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긍정적인 것도 나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이제 식고 인플레이션이 식으면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가장 두려워했던 분야들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좀 많이 약화되고 다음 차례는 뭐겠어요? 이제는 반등밖에는 남은 게 없겠다. 이런 이제 기대감을 좀 낳게 합니다. 해서 지금 사실 비트코인 가격도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 이상 올랐고요. 최근 뭐 한 열흘 사이에 비트코인도 한 10% 이상 급등을 했어요. 이런 투자 심리 개선,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 지난 밤새 이제 기술주가 큰 폭으로 빠졌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3천만 원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크게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좀 잘 버텼다. 또 유럽이 빅스텝 0.5% 금리를 인상을 했죠. 11년 만에. 그래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던 유로화가 조금 살아나면서 이렇게 살아나면서 역전까지 됐었죠. 달러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살아납니다. 나면서 지금 또 달러가 또 조금씩 이제 정점 찍고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우리 수급에, 외국인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엊그저께 1330원을 눈앞에 두는 그런 이제 아찔함도 있었죠. 지난 7월 15일 날 고점이 1326원 70전까지 갔었네요. 이게 이제 좀 이 환율 상승세도 조금은 진정이 되고 있는 분위기. 지난 밤새 또 NDF 여기환율 시장에서도 한 2원 50전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뭐 좀 이제 환율도 불안한 지점에서는 조금 가라앉고 있다. 뭐 일각에서는 막 루머 같은 것들이 뭐 제2의 외환 사태, 외환위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불안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뭐 옐런 미 재무장관 왔다 갔지만 뭐 스와프도 통화 스와프도 못 했더니 어쩌니 막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나 또 우리나라가 예전 30년 전에 뭐 25년 전 그 외환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위상이 훨씬 커졌는데요. 너무 불안해할 것까지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런 이제 좀 굵직한 지표들을 조금 봤고요. 그다음 우리 시장으로 들어와 보면 우리 시장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죠.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종합지수 같은 경우 2,400선에서 움직임을 하고 있다. 제가 장중에 계속 언급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2,400을 단숨에 뚫기는 힘들 것이다. 예, 단숨에 뚫기는 힘들 것이다. 공방전이 계속 펼쳐질 것이다. 매물 소화를 해야죠. 2,300에서 2,400, 100포인트가 올라왔는데 그냥 여기서 치고 2,500으로 가버려? 그것 또한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오르면 매물 소화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가는 과정에서 얻어맞을 수 있는 확률 또한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의 과정은 좀 겪는 것이 좋겠다. 이제 단기 차익 실현할 사람들을 하고 그럼 또 그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이 돼요. 예. 지금은 2,400이 저항이겠지만 저항을 잘 뚫고 오르면 2,400이 이제 탄탄한 지지선이 되겠고 그 위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글도 올렸죠. 요번 FOMC 고비만 잘 넘기면 2,400 안착하고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겠다. 썸머 랠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썸머 랠리. 오랜만에 들어본 얘기죠. 하락장에서 나오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그죠? 하락장에서 나오지 않았던 얘기인데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쓰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약세장이 무슨 랠리냐 랠리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랠리도 랠리예요. 그죠? 썸머 랠리라는 것은 뭐냐면 여름철에 나타나는 상승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휴가철이기도 하는데도 상승장이 가는 이유는 3분기 기대, 연말 기대입니다. 예. 하반기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썸머 랠리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예요. 왜냐하면 하락세가 계속 깊어졌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반등이 나타나도 빠진 것에 비하면 별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쉽게 나타날 수 있다. 코스피로 봐서 200포인트 상승 정도는 쉽게 치고 갈 수도 있다. 이를테면 지금 2,300 바닥선을 놓고 본다면 벌써 100포인트 올랐잖아요. 그죠? 또 100포인트 2,500, 2,600까지 가는 거 어렵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썸머 랠리. 이 정도면 10% 이상 지수가 오르는 거는 썸머 랠리죠. 랠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반등.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왔어요. 이겁니다. 그때 띄워놨었던 이 그림.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린 거죠? 저희 방송 계속 보고 계시는 제 리딩 계속 듣고 계시는 회원님들이시잖아, 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린 게 뭡니까? 비파 반등이라고 그랬잖아요. 비파 반등이 지난 7월물에서까지는 진이기고 안 나왔는데 8월물 들어오면서 색깔이 달라졌네. 맞습니까? 모양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여기서 이게 치고 나간다면 어찌 될까요? 비파 반등이 되는 거예요. 비파 반등 기대감 한층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물론 월요일 날은 빠질 거예요. 월요일 날은 빠져야죠. 좀 조정받아야죠. 그러나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하고 또 FOMC에서 예상했던 수준의 금리 인상 정도에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경우 시장은 이제 안도 랠리가 나오는 겁니다. 안도 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다려봐야 돼요. 비파 반등은 작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파 반등은 상당히 세게 나옵니다, 여러분. 상당히 세게 나와요. 그게 제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월봉으로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왔던 건데, 그죠? 이 비파 반등 하락 3파 파동 중에 나타나는 반등이라고 그랬죠. 비파 반등, 그죠? 비파 반등. 근데 이게
작지 않습니다. 나타나면 크게 나타나요. 요게 이렇게 제가 그렸지만 요 높이가 이만큼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만큼. 반등이. 어떤 경우는 거의 뭐 전고점 근처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반등이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또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경기 상황은 나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 한 차례 더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후년에 대한 전망이 좋게 나올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반등을 모색하겠죠. 왜냐하면 선행하니까. 그러나 아직은 C파 하락도 남아있다라는 건 염두하면서, 그래? 지금, B파 반등 가능성이 있는 거야? 지금 B파 반등이라고 기대해 볼 만한 자리인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B파 반등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주봉으로 볼까요? 조금 더, 세밀하게. 주봉으로 보면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계속 외쳤던 거. 자, 400에서 440 박스권에서 하향 이탈하니까 그 다음에 과거 저항과 지지, 그러니까 360에서 370 사이가 저항이었고 지지선이었다. 이렇게 그죠? 지난 반등할 때 여기서 멈출 것이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300에서 320 사이가 중요한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니, 요 자리를 지나서, 바로 뚫고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하고 반등 들어오는 거예요. 일봉으로 볼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 이런 박스권 흐름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거예요. 박스권 흐름이라는 거예요. 일봉으로. 400에서 440, 370에서 400, 340에서 400, 370. 그 다음 박스권은 300에서 340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번에 반등이 일단은 340에서 막히겠죠.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박스권 흐름이 계속된다면. 물론 월요일날 좀 빠져서 이렇게 출렁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반등 추세는 이어갈 거로 저는 봐요. 이미 악재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냅이 지난밤 좀 충격을 주긴 했지만 그것이 미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다음 주에 발표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공포스러웠던 부가지 금리 인상이 일단 채권금리가 하락하는 것으로 올 때 경제지표가 부진하니 금리를 자이언트나 그 이상 울트라나 이렇게 우려했던 수준까지는 올리지 않을 것 같다. 잘하면 빅테크로도 빅스텝 정도로도 끝날 수도 있겠네요. 어쩔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아까 유가 말씀드렸죠. 유가가 두 가지 빠지고 있다. 물가 안정 확인되면 시장은 환호할 겁니다. 반등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340도 뚫고 올라갈 수 있겠죠. 우리가 기다리는 비파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간다고 봐요. 두 단계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하락의 한 반 정도 되잖아요. 그죠? 하락폭의 반 정도는 반등 들어온다. 그게 비파 반등 정도로 예상을 해요. 이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60분 봉으로, 1시간 봉으로 본다면, 지금 제가 이제 큰 박스권 300에서 340으로 봤잖아요. 이 자리가 지금 320자리입니다. 중간턱. 340은 여기에요. 여기.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가 갭 하락이 한번 있었다고 그랬죠? 340에서 여기. 요거는 언젠가 메꿉니다. 우리 주식격언에 갭은 메꾼다. 언젠가는 메꿔진다. 그죠? 갭 하락했던 게 있거든요. 여기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꿈꿔볼 수 있겠고, 지금은 일단 저항 자리예요. 누가 봐도 저항 자리잖아요. 그죠? 여기 저항이었던 자리. 다 왔으니 저항 받았어요.
조금 조정받을 겁니다. 예, 조금 조정받지만 이번 조정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네, 반등 들어올 것이다. 월요일 날 일단 하락 출발했다가 뭐 막판에 조금 예, 반등 들어올 수도 있고 화요일 정도쯤에는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이런 시장 그림을 머리에다가 담아두고 대응하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도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다. 예. 우리 방 이런 이제 그 시장 시황 매일 아침 제가 쓰고 있잖아요. 매일 시황 쓰는 방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상당히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방은 상당히 해피했습니다. 예, 해피했어요. 월요일 날 이렇게 뭐 이제 콜장이니까 콜에서 수익이 많이 나죠. 자세히 봐보세요. 이거 다 콜입니다. 콜 그죠? 예, 콜에서 월요일 날 74만 원은 화요일 날 22% 그죠? 화요일 날 이거 단타였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사가지고 9시 16분에 팔아먹고 11시 46분에 팔아먹었어요. 풋도 샀고 콜도 샀어요. 화요일 날은 풋, 콜, 양매수 전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쌍타 치기. 수요일 날은 우리가 20날 대박을 친 날이죠. 들고 왔던 콜을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네, 콜을 쫙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400만 원이 넘는 418%의 수익을 냈고요. 목요일 날, 예, 21일 날입니다. 이 날도 콜 대응해가지고 46% 수익. 하여튼 뭐 지난 한 주는 상당히 해피했습니다. 어제는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예, 풋에서 10%를 먹고 나왔습니다. 풋에서. 예, 콜 풋인데 가만 보니까 콜이 훨씬 많죠. 예, 그만큼 반등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장세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방 지금 8월물 현재 수익 이렇게 내고 있는 중이고요. 또 요거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여러 차례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요번 하락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과거에 IMF 때, IT 버블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 또 코로나 팬데믹 때 요번 하락폭이 결코 적지 않아요. 물론 지수가 높으니까 이 하락 그 지수는 훨씬 크죠. 유울에서는 뭐 IMF 때가 유울이 더 높겠지만 크겠지만 이런 그림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에 염두 두시면 많이 빠졌구나, 갈 때도 됐구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대응을 하시면 이런 수익 계좌를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 코스피 요 2400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이제 또 시황 그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2300이 깨진 것이 3차례가 있었어요. 2300이 깨진 게 이때도 그러니까 2300이 깨진 게 여기에서 한번 깨졌어요. 여기에서 2276까지 갔습니다. 아찔했죠. 여기서 아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깨졌어요. 2290까지 깨졌어요. 2290. 그 다음 여기에서 세 번째 깨졌네요. 2293. 그러니까 2300을 세 차례 깨면서 삼중 바닥이라고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림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삼중 바닥까지. 그랬던 지수가 지금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2400에서 저항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2400짜리에서 2400짜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 뚫으면 다음 버전은 어디겠어요? 2500까지 2500까지 상당히 가볍게 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왜 가볍게 갈 수 있냐? 하락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내려왔거든. 하락이 스트레이트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매물대가 약해요. 매물이 약하다. 매물벽이 약하다. 급락으로 매물 작아. 네, 이렇게 써놓을게요. 급락을 하는 바람에 매물이 작아요, 여기가. 그래서 반등에도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반등에도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매물이 작아서. 네. 썸머랠리 충분히 가능하다. 썸머랠리 기대. 이렇게 제가 써놓을게요. 네, 다음번 공방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다중바닥, 삼중바닥 이렇게 이제 다중바닥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요게 그 삼중바닥 했던 자리에요. 이게 3번 찍은 거 그죠? 삼중바닥 찍었잖아요. 이거 30분 보입니다. 네. 한 번 그죠? 2번 3번 찍고 간 거예요. 이중바닥도 쌍바닥이라고 얘기하는데 삼중바닥이면 아주 좋죠. 바닥을 잘 다졌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항 받을 자리에서 저항입니다. 저항 받을 자리에서 저항. 저항 받을 자리. 받을 자리 받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매물 소화가 되거든요. 이런 그림이 쏙쏙 들어오죠. 예, 쏙쏙 들어오죠. ELW라는 거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ELW 매매,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ELW는 ELW 현재가를 제가 창을 띄워놓고 할게요. ELW라는 거는 워런트, 권리를 사고 파는 거예요. 권리를 사고 파는 거. 그래서 아무것도 없나? 자, 보면 이 ELW라는 것이 특히 이제 코스피 200 지수, 선물과 현물 지수의 그 기준이 되는 거죠.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200개 종목의 지수입니다. 이 지수를 기준으로 풋의 경우는 풋은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게 ELW 현재가입니다. 풋 720이라는 종목의 현재가예요. 보시면 요거 행사 가격이 있죠. 행사가. 요게 이제 이 종목의 가치예요. 풋 720이라는 종목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예요. 315.002 얘의 값입니다. 기준가예요. 이 행사 가격에, 행사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를 권리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이 행사 가격에 풋이죠. 풋의 경우는 지수가 내 행사 가격보다 밑으로 내려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권리를. 그러니까 현재는 코스피 200이 행사 가격 위에 있습니다. 만약에 8월 만기일 날까지 이대로 끝난다면 이 종목은 행사를 할 수가 없겠죠. 권리 행사를. 왜? 풋인데 지수가 행사가보다 밑으로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안 왔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휴지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깡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수가 여기에서 다음 8월 10일인가요? 만기가? 8월 11일. 8월 11일까지 303일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 붙어 있어서, 그리고 그 가능성이 잔존일수, 날수로 그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프리가 붙어서 가격이 지금 455원이나 쳐주고 있는 거예요. 월요일 날 아침에 만약에 2.3포인트 이상 지수가 하락한다면 얘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사가 그냥 막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엄청난 풋의 경우는 할게요. 좀 기초 교육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요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센 기초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기회에, 이번 기회에 아주 짧게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진한 글씨로 하겠습니다. 이게 행사가라는 게 아까 있다고 그랬죠? 행사가보다 코스피 200 지수가 행사가보다 코스피 200 지수가 더 낮을 경우, 낮아졌을 때 가능합니다.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풋의 가격 정산까지는 아니죠. 가격 형성은 이 행사가 빼기, 그죠? 빼기 코스피 200 지수 곱하기 100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하면은 조금 권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안 되겠고 317.50 이거보다 더 밑에 예로 놓고 할게요. 좀 내가격 종목 계산하는데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왜 이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행사가가 320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지금 57H718이라는 풋 종목. 요거는 행사가가 얼마예요? 320.00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가치는 얼마예요? 이거는 순수 가치예요. 풋 가격의 형성은. 이건 여기까지가 순수 가치. 순수한 정상 가치. 네. 순수한 정상 가치예요. 자, 얘 같은 경우 계산을 하면 어때요? 320.00 빼기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얼마예요? 317.33 그죠? 여기에 하면 얼마예요 이게? 몇입니까? 2.67이잖아요. 267 그죠? 2.67 곱하기 100원 하면 얼마입니까? 267원이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순수한 정상가치. 그런데 만기일까지 남은 시간가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가능성이라는 거죠. 그죠? 그 시간 동안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프리라고 그래요. 프리. 프리미엄, 프리. 그래서 여기에 각각 즉 ELW 가격은 그죠? ELW 가격은 정상가치 에다가 더하기 프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이 풀이라는 거는 시간 가치는 항상 계속 까먹기 때문에 풀이는 계속해서 줄어든다. 풀이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 만기일에 0이 됐다. 네, 만기일에 0으로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같았는데 어제까지는 670이었는데 내일 만약에 지수가 이대로 끝나지 않아? 그럼 얘는 한 600원 정도로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한 10% 정도 죽어요. 왜요? 시간 가치가 그만큼 깨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깨지게 돼 있는 구조가 ELW 이런 그 옵션이라는 권리 행사 상품입니다. 아셨죠? 예. 네. 요걸 알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ELW 접근하면 아주 쉽죠.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 행사가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1.27%님 뭐 이런 거. 그 다음 중요한 거요, 만기일. 만기일이 8월 11일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네, 자, 우리가 이제 그럼 다시 복수. ELW의 이 가격 형성은, ELW 가격 형성은 행사가가 중요하겠고, 행사가보다 풋의 경우는 지수가 행사가보다 떨어졌을 때, 낮아졌을 때, 더 낮아졌을 때. 콜은 어때요? 지수가 더 올랐을 때. 그죠? 아주 쉽죠? 풋은 지수가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주식은 항상 올라야지만 먹었지만, ELW 같은 경우는 빠져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빠졌을 때 오히려 더 큰 수익이 나기는 합니다. 자, 지금 이 공식만 그냥 간단하니까 그냥 뭐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치만 터득하고 계시면 돼요. 아, 행사가보다 풋의 경우는 행사가보다 지수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행사가에서 지수를 빼서 남은 값, 그 값에다가 곱하기 100원을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 값이 내가 만약에 1,000원에 사서 지금 가격이면 손해난 거잖아요. 그냥 일반 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500원에 샀는데 670원이면 이익이 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간 가치라는 게 있구나. 시간 가치. 네? 시간 가치. 요걸 뭐라고도 하냐면 잔존일수라고도 해요. 잔존일수. 그죠? 잔존일수. 시간 가치를 우리는 잔존일수로도 표현을 합니다. 자.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잔존일수라는 게 나오잖아요. 잔존, 최종 잔존. 며칠이에요? 21일. 아, 21일 남았구나, 아직. 8월 11일이 만기구나. 이걸 보면서 하는 거예요. 잔존일수가 줄면 시간 가치는 줄겠구나. 그죠? 떨어지는구나. 요것만 염두에 두시면, 이 종목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제 ELW 가격이 ELW 행사가가 코스피 200 지수가 거꾸로 있겠네요. 코스피 200 지수가 행사가 범위에 행사가 내로 들어오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격이라고 하고요. 내가격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냥 내가격 또는 종목. 비슷한 수준의 종목을 등가격, 멀리 벗어나 있는 종목을 외가격이라고 합니다. 외가격 종목이라고도 하고요.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ELW 매매를 하면서
쓰는 용어인데, 사실 이 풀이라고 하는 풀이가 많이 붙어 있는, 즉 잔존일수가 많이 남아 있을 때는 거래가 왕성하게 되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외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매 월물 초에는 대부분이 행사가 범위 밖에 있죠. 날수가 많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가격이 좀 싼 그런 종목의 매매가 많이 붙게 되고요. 이미 월물 초반에 내가격으로 가 있는 종목의 경우는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예. 이미 이 시간 가치가 잔뜩 붙어 있고, 그리고 이미 내가격이지만 가격이 한 1,000원대 이상 가면, 1,000원이면은 1,000원이 오르려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100원이니까 10포인트가 올라야 돼. 이론적으로 보면. 그죠? 그 10포인트 오르면 판이 바뀌는데?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매매를 할 때는 대부분이 월물 초반에는 외가격 종목, 그리고 이제 중반으로 넘어올수록 등가격에 가까운 종목, 그 다음에 이제 후반에서는 안정적으로 가려면 등가격 내지는 그 위에 내가격으로 이미 안정권에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들, 어저께 매매한 종목이, 어제 수익을 낸 종목이 719였어요. 719. 근데 사실 가격이 500원씩이나 하는 비싼 놈이란 말이에요. 이 종목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지금 지수가 워낙에 단기간에 쭉 빠져버리는 바람에 LP, 공급자죠. 이런 뭐 한국투자증권이니 뭐 KB증권이니 이런 데들, 이 LP가 미처 예측을 못한 범위에까지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거 월물로 보시면은 지금 2022년 8월물은 지금 현재 거래되는 종목물이지만, 저 멀리로 놓고 보면은요, 언제 것까지 예상이 되냐면 내년 6월물까지 이미 발행이 돼 있어요. 이렇게 미리 내놓고 있지만 거래는 아직 안 되고 있죠. 거래는 안 되고 있고, 이런 그러니까 미리 다 제시를 해놨으니까 뭐 한 10개월 전에 제시해놨잖아요. 그 지금 8월물은 작년 말이나 뭐 늦어도 올 초쯤에 발행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예상하기를 선물지수가 지금 300을 깨니 많이 할 정도까지 떨어지리라고는 예상을 미처 못한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풋의 경우는 보면 그 행사가가 다들 저 밑에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지수보다 저 밑에 있는 300 아래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다 300 저 위에 고공행진이야. 그러니까 다 이미 내가격이에요. 다 내가격이야. 그래서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사람들이 안 사. 뭐 다 1,000원 넘는데 누가 사요? 안 사죠. 이거 뭐 백주 거래되니 장난친 거고. 이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낮은 종목이에요. 312.50이 있어. 그 현재 행사가보다 밑에죠. 아직 외가격이죠. 그죠? 지금 수준에서는 등가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5포인트가 더 지수가 떨어져야 행사가 가능하죠. 푸시니까. 그죠? 그런 종목이 제일 싸. 얘가 지금 355원이야. 이런 수준이에요, 지금. 네, 이런 수준. 하다 보니 메리트가 없어. 푸시 별로 재미가 없어요. 가격이 너무 높아. 한 200원짜리 정도가 그냥 여차 저차 하면은 막 30% 50% 더블도 나기가 쉬운데, 500원짜리가 오르려면, 500원짜리가 더블 나려면 어떻게 돼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계산했을 때, 이론적으로 5포인트가 올라야 돼. 5포인트가 움직여줘야 돼. 그죠? 한 200원짜리 같은 경우는 조금만 움직여도 되잖아요. 그죠? 이론적으로 볼 때 100원이니까 곱하기 1포인트당 100원이거든요. 1포인트당 100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 기관 얘들도 예상치 못한 하락이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해서 이제
가격들이 이렇게 형성돼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콜의 경우는 또 거꾸로예요. 콜의 경우는 이렇게까지 빠질 줄 몰라서 행사가가 전부 높아. 400 막 이래. 400까지 가려면 이거 날밤 새지. 그럼 폭등장이 와야 되는데, 지금부터 막 80포인트 이상이 지수로 한 25%, 30% 급등을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이거 지금 제일 낮은 놈이, 얘도 보면은 제일 낮은 놈이 310. 얘가 제일 낮아요. 312. 얘는 이제 이미 내가격이 됐잖아요. 317이니까 310하고 콜의 경우, 그죠? 이 310보다 지수가 높아지면, 오르면 수익이 나는 거니까. 얘는 그러니까 1,000원이나 돼버려. 700원이나 하고. 재미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미처 얘들이 생각을 못했다. 자, 발행회사가 미래가 있고요. 보시면 한국이라는 데가 있고,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이고요. 또 보면 KB라는 데가 있고요. 그죠? KB. 미래, KB, 한국, 또 그 거래 잘 안 되는 증권사도 좀 있습니다만은, 이런 정도 한 3군데가 왕성하게 거래가 돼요. 네, 3군데 것이. 미래, 한국, KB. 네. 주로 한국 거를 거래를 합니다. 왜냐? 한국이 가장 거래가 많거든요. 한국이. 보세요. 거래 상위에 전부 한국이죠? 네. 미래 KB는 뜸뜸이 있고. 이렇습니다. 자, 요렇게 놓고 보면, ELW 매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권리를 행사하는 거니까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범위까지 들어오느냐 아니냐, 요걸 가지고 하는 거고, 아직 잔존뉴스 만기가 남아있을 동안에는 그 범위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가능성 가지고, 시간 가치 가지고, 그죠? 잔존뉴스만큼의 시간 가치로 프리가 붙어서 가격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기일까지 행사가의 범위에 들어오지 못하면 휴지다, 깡통이 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한 거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27일 날 FOMC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미국, 우리나라 또 2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26일 날 한국, 미국은 28일 이렇게 이제 발표가 있고요. 또 다음 주에 애플, 아마존,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많이 빠진 자리에서 급락으로 3중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또 이 와중에 특징적인 것은 외국인이 이제 그렇게 매도해 왔던 외국인이, 그렇게 매도를 치던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매수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7월달 들어서만 놓고를 보면, 7월만 놓고 보면요, 외국인이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1조 5,900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거래소에서 1조 5,900억을 순매수했다. 옵션에서도 보면 콜옵션의 집중 매수 누적, 풋옵션은 매도, 그죠? 이렇게 들어와 있다. 특히 최근 그러니까 7월 한 13일부터 보면, 7월 13일부터 이렇게 1조 6,600억을 순매수했다. 2, 4, 6, 8 거래일 동안. 여러분, 요거를 이제, 그렇다면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 이제 유입돼 들어오고 있구나,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구나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특히나
그렇게 매도만 해오던, 예? 매도만 해오던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그래서 주가도 저렇게 망가뜨려 놓더니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빨간색이 쫙 나오고 있어요. 그죠? 빨간색. 맞습니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하고 있고,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이제 상당히 5만 원이 깨지느냐, 5만 5천 원, 6만 전자가 깨지면서 5만 5천 원이 깨지느냐 했었는데, 이제 다시 6만 원 위로 올라왔어요. 60일평선 앞에서 저항받고 있는데, 저항 좀 받아야죠. 매물 좀 소화하면 6만 5천 원 선까지는 무리 없이 가겠다. 왜냐? 매물벽이 없다. 그죠? 삼성전자가 6만 5천 원 가면 코스피는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2,600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뭐 최소한 2,500 이상. 이런 움직임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지켜보는 그런 이제 시각을 가지시면 다음 주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고 중요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기회도 찾을 수 있겠다. 기회도 잡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 아직 다음 주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종목 추천은 않겠습니다. 종목 추천은 않고, 다음 주에, 이런 수익, 같이 즐겨보실 분들, 뭐, 고려해 보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좋은 찬스가 올 것으로 봅니다. 월요일날 하락, 좋은 기회다. 네. 마감합니다. 고맙습니다.